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입시뉴스 오늘은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그런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봄을 맞아서 아주 그 의상이 신박한 의상. 봄이 아니고 여름. 알겠습니다. 이 속설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결국은 11월에 보는 수능 성적이더라 라는 일부 속설이 있는데,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 요 속설은 거짓이다라는 걸 깨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3월 학평 성적은 실제 수능 성적 유지보다는 하락이 더 많더라, 실제로 안 맞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투스가요, 3월 학평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2학년도 이투스 채점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 부분에 대한 뭐 퍼센테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주 그 상위권 280점 이상이나 아니면 240점대 구간이나 아니면 200점대 구간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3월 학평보다 수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빨간색 표시는 적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파란색 표시가 높더라. 이거는 확통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도 비슷했고, 또 미적 기하와 과탐을 선택한 자연계열 학생들도 비슷하게 하락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상승한 학생도 있었지만 유지는 또 비슷하게 적었다. 그래서 하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니냐. 3월 학평보다 수능 성적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 김병진 소장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월 학평이 수능 성적이라는 가설은 틀렸다. 모든 점수대에서 하락 비율이 높았고 유지만이라도 성공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높은 비율로 하락이었다. 상승하는 비율도 분명히 존재하긴 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투스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작년과 올해 3월 학평 국어 응시 인원을 보면 화작 인원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줄었고 언매 비율이 조금 더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수학에서 이제 그 익히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확통 비율 좀 줄었고 미적 비율은 늘었다. 기하도 소폭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시뉴스 이혜웅 소장님의 분석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런 가설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불가능한 거죠. 네. 3월 학평과 11월 수능과의 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월 학평보다 11월 성적이 당연히 하락하겠죠. 당연히 하락한다. 왜냐하면 재수생이 끼잖아. 그렇죠. 여기 재수생이 없었잖아요, 3월에는. 그러네. 3월에는 순수하게 고3들만 본 거고, 근데 이제 재수생이 합류하니까 재수생들 자리만큼 밀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1번의 원인은 재수 및 반수생이 합류다.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3들 중에 수능 포기자가 뒤로 갈수록 증가. 왜냐하면 수시 올인파. 그리고 수시 올인파 입장에서는 2학기 때 수능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만약에 수능 최저가 2합 4야. 그러면 나는 선택하죠. 영어하고 사회만 공부할래. 그럼 뭐 수학 성적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깔아주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과목별 어느 학생 입장에서는 수학이 3등급이었는데 국어하고 사회만 공부하니까 수학이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져. 대신에 국어가 올라갔어. 근데 그거를 아까 여기는 퉁으로 한 거잖아요. 총점 개념으로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를 한 거니까 그런 측면이 사실은 다분하고 특히 작년, 재작년은 그 수시가 정점을 찍은 해잖아요. 이제 정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나오니까 올해는 작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학년도에
이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네.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청 산하연구원인가 보죠. 여기서 이제 그 서울 진협이니까 네. 자료가 훨씬 많죠. 더 네. 많은 데이터 가지고 해본 게 있는데 2019년도 수능하고 3월 모의고사 성적하고를 비교해봤더니 네. 국어의 경우는 네.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1등급을 끝까지 유지한 친구가 약 36.9%. 그다음이 2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진 게 32%. 심지어는 6등급까지 떨어진 친구들도 있는데 이 네. 친구들은 뭐 아마 수능 올인파 일 확률이 높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어가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가 12.9%고 2등급을 유지한 게 23%입니다. 네.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진 게 30.8%.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2등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등급이에요. 왜냐하면 1등급 비율이 워낙 작잖아. 네. 2등급은 총 7%잖아요. 근데 1등급 자체는 4%인데 이게 다른 등급하고 달리 그 안에 끼는 게 만만치 않아.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요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 2등급 때 친구들이라고 보이고요. 네. 3등급 때는 1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있어요. 무려 4.6%고 와. 2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들이 12% 가까이 네. 되죠. 유지한 친구들이 27%. 그러니까 올라간 친구들이 더 많아. 네. 오. 그러니까 아까 2021학년도 이투스 통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을 다르네요.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서울 데이터여서 네, 그런 네.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서울 학생들 대상으로 네. 한 자료니까 예, 예.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도 오. 0.9%고 5에서 1이 된 친구도 0.1. 완전 희망의 메시지다. 제가 보기에 이 두 부류 학생들은 네. 3월 모의고사 자체를 약간 좀 아, 진지하지 않게 안 봤을 보고, 어영부영 봤을 확률이 네. 높지 않을까 보이고 이제 뭐 떨어진 친구들 뭐 5, 6, 7 여기 가면 다양하네요, 뭐 되게. 그냥 골고루 섞여 있긴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가형 이때는 이제 가형 나형이 나뉘어 있으니까 통합자네. 이과거 네. 이과거를 보면은 1등급을 유지한 친구들이 36%. 그러니까 국어하고 별 차이 없죠. 그러네요. 비슷하게 유지를 네. 했고요. 2등급으로 미끄러진 친구들이 21%고 이 친구들이 이제 재수생들한테 직격을 받았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이 3월 모의고사는 2학년까지 범위가 주잖아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는 막 들쭉날쭉하긴 네, 한데 네. 그래도 2학년까지가 주는 거야.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전범위로 확장되면서 그 오는 압박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난이도와 별개로. 네. 이제 그런 게 어설프게 수능 공부를 했던 친구들한테는 함정으로 다가올 수 앞에 있다. 거 까먹고 막 그러니까. 2등급이 1등급 된 비율 네. 꽤 높죠. 14%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여기 둘이 자리 바꿨어. 네. 그러면 6%만 약 6%죠. 예, 예. 약 7%인가? 7% 약 7% 정도가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치고 들어왔다고 봐도 네, 될 것 네. 같아요. 아. 유지가 14.4%고 3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도 3.2%.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친구가 8% 되니까 네. 실제로 3등급 때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올린 고3이죠. 고3. 네. 이때 재수생이 없으니까. 고3들도 꽤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만약에 최저를 맞춘다거나 정시로 도전했을 때 꽤 네. 성공했을 확률이 높은 친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자기 성적을 유지한 비율이 제일 높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진학사가 2019 이때는 집중적으로 이 분석을 좀 한 것 같아요. 아. 진학사가 16,373명의 자기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이거는 통계가 의미가 좀 조금 더 있다고 보는데 네. 6평에서 수능까지를 오. 했어요. 3월이 아니고. 그럼 네. 6평은 재수생도 일부 껴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자 여기는 아까 서울시가 한 거랑은 뭐가 달라요? 지방 학생들도 껴있다는 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급이 아니고 네. 100분위로 했어요. 네. 그래서 95% 이상을 받았고 유지한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6월입니다. 6월. 네. 6월에 95% 이상을 받은 일부 재수생 포함한 친구들이 끝까지 1등급 유지한 게 31.8%. 그리고 이거는 과목이 아니고 4과목을 합한 겁니다. 네.
내가 뭐 합한 거의 100분위로 31.8%였고 2등 그러니까 한 칸 미끄러진 90%로 떨어진 친구가 33%예요. 꽤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90에서 95% 사이에서 95% 이상으로 올라간 친구들도 9%고 유지한 친구가 28이고 한 칸 미끄러진 친구가 28이다. 그리고 85에서 90에서 95 이상으로 올라간 친구들 1.8. 유지한 게 23.8.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파란색들이 올라간 친구들이고 빨간색은 참 그 100분위 때에서 가장 많은 분포, 많은 분포인데 뭐 유지한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고 올라간 친구들이 적긴 하지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수능은 솔직히 그 멘탈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게 끝까지 숙달하려고 아등바등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고3들은 아등바등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덜 해. 왜냐면 그 퇴로가 있어요. 안 돼? 그럼 나 수시로 끝낼래. 근데 우리 재수생 엉아들은 이 정말 이 막다른 골목이야. 절박하죠. 그래서 수능에 몰입을 하는데 고3이 상대적으로 그걸 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3월 수능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얼만데. 그렇죠. 그 우리가 제가 흔히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이면 사람도 되는데 맞아. 이 남은 기간을 얼마나 숙달하고 악착같이 매달리냐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고3들 중에 이걸 쉽게 놔버리는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 한 칸씩 미끄러져서 이 빨간색의 하나 떨어진 여기 군을 이루는 친구들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줘야 된다. 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맞다. 올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통계에서 보여주신 많죠.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올린 친구들 중에 저희 이제 입시뉴스 시청자들이 다수 포함되길 바라면서 이 소장님 말씀처럼 끝까지 아둥바둥 한 문제 차이로 결국 그 희비가 엇갈리는 이번 수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